자, 저희가 선대식 기자를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밖에 네. 좀 혼란스럽는데 제가 예. 그 대심 판정 안에 있었는데요. 네네. 그 뭐 아무도 얘기도 하지 않고 아주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제 선고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근데 밖에 나오니까 아주 네. 혼란스러운 상황이네요. 그렇군요. 네. 저희는 아침 8시부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네. 계속 국민 여러분께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네네. 대심 판정은 굉장히 분위기가 차분하고 조용했습니까? 네, 그 이제 국회 쪽과 대통령 쪽 그 대리인단도 네. 오늘만큼은 네. 그 조용하게 좀 진중한 분위기에서 이제 자리에 착석해서 뭐 네. 그 이정미 이제 권한대행의 이제 선고 내용을 받아 적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진작에 듣거나 이랬고요. 방청객들도 역사적인 순간에 이제 8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네. 이제 방청석에 앉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분들도 시종일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이정미 이제 권한대행의 입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선고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끝내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네네. 그 현장 사진들이 지금 SNS에 그리고 네네. 각 언론사 지면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카메라가 그 상황이 막혀가지고 경찰 네. 통제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미리 좀 대기를 시켜놨었어야 됐는데 네네. 장비 부족으로 네. 저희가 그렇게 못해서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다시 네네. 한번 또 드립니다. 자, 오늘 재판 시작이 네. 2016 헌나 1 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네네. 말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께서 네. 그 상당한 이유를 앞에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네네. 상당히 그 국민들께서도 많은 범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 재판관들도 네. 마찬가지였다. 이제 이런 말씀을 네. 좀 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재판에 임하셨는지 네. 이정미 권한대행의 메시지를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 뭐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선고에 들어가지 않고요. 네. 재판부가 얼마나 뭐 번뇌 고민을 하고 이제 선고를 내리는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우선은 뭐 휴일도 없이 그러니까 뭐 매일 이렇게 이제 출근을 했고요. 또 재판관 회의도 뭐 이제 휴일 빼고는 평일에 재판 회의를 매일 했다. 그래서 이게 뭐 개인 그러니까 그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정미 이제 권한대행과 그리고 그 강일원 재판관이 이 사람들이 좀 불공정하게 좀 탈의 심판을 좀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는 재판관 8명이 모두가 의견을 내고 이제 합치된 의견으로 이렇게 재판을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진 오늘의 선고는 이 선고가 더 이상 국론 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선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증거 조사 자료가 이렇게 많을지 몰랐어요. 네. 48,000쪽. 네. 그리고 그 탄원서도 탄원서가 40박스. 40박스. 그러니까 네. 이거를 다 보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저는 그 재판부가 역사의 법정 앞에 섰다라는 네. 말씀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오늘의 선거로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이 없기를 네. 종식되기를 바란다라고 했고 그 어떤 경우에라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흔들려서는 네, 네. 안 된다 이런 강조의 말씀. 특히 이 법치주의는 우리 네. 모두가 함께 지켜야 될 아주 소중한 가치다 이런 네, 것을 네.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선고를 시작을 했는데 네, 네. 초반의 분위기가 굉장히 네. 이거 기각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뭐 세월호 관련된 부분 또는 이제 세계일보와 관련된 언론 자유의 부분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이제 인사 부분을 처음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언급을 하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나 음흠. 이거는 이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놀라셨을 텐데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이제 기자들이 탄핵 심판의 전 과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사실 지금 이제 그 이정미 권한대행이 말했던 부분은 사실 그 핵심은 좀 아니라고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세월호 그 세계일보와 관련된 언론 자유 부분도 이제 뭐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김기춘 실장의 비망록에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헌재가 좀 인정하기 힘들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문체부 공무원 같은 경우도 아마 네.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특히 세월호 같은 부분은 아마 이게 법적으로 좀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생명권 보호
업무가 네. 과연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최순실 씨와 관련된 부분을 좀 뭐 기다렸습니다. 네. 뭐 뭐 당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탄핵 인용 결정이 났었죠. 네. 그렇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 임명권 남용과 관련해서 네네. 직업공무원제도 본질을 침해했냐 안 했냐 네네. 이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것은 유진용 장관 해임 문제 네네. 그리고 이제 문체부 국과장 해임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파면 사유에 해당되냐 안 되느냐에 네. 대한 판단이 있었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는 그 뭐 노태관 국장이나 네. 그리고 이제 1급 공무원들 6명이 일괄 사퇴했고 그중에 3명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사실상 김기춘 실장이 이제 뭐 해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네. 유진용 장관도 이제 비슷한 걸로 이제 해고가 됐고요. 음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마뜩차 그러니까 좀 이상한 이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로 파면 그러니까 해고되거나 좌천되거나 이런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거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의 고리를 찾을 수 없다는 건데요. 아마 그 이게 헌법재판소가 뭐 특검이 아니라서 검찰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이 부분을 좀 밝혀내기 아마 어려웠을 텐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증거나 이제 증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이제 지시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긴 하지만 근데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탄핵 사유로 이제 인정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언론 자유 침해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가장 그 가슴 아프게 본다 네, 뭐 네. 이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결국 이것은 소추 사유로 안 봤어요. 네,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 부분도 이런 부분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청와대 문건 유출을 가지고 이건 국기문란 행위다. 그리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비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뭐 세계일보 기자나 또는 네. 이제 문건을 유출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좀 누가 이런 유출을 했냐 이렇게 색출을 네. 하려고 했던 것들은 아마 개연성은 아마 인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네. 과연 이 부분은 찾지 못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헌재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앞서 저희가 이제 세월호 얘기를 했고요. 이게 결국 제일 중요하게 본 것은 재산권 침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뭐, 그러니까 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네. 재벌 대기업들이 네. 강제 모금 형식으로 자본금을 투여했지만 결국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결국 네. 그 재벌 대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네, 네. 이렇게 강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미르와 K스포츠 설립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최순실 씨한테 문건을 유출한 부분도 네. 이 부분도 이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원수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네.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이를 통틀어서 이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예. 뭐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뭐 사익을 위해서 뭐 플레이그라운드나 네. 뭐 KD 코퍼레이션 네. 뭐 이런 회사에다가 이제 최순실 씨와 관련된 회사의 이익을 좀 네. 주도로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지 그 않았습니까? KD 코퍼레이션이 정유라 씨 친구의 아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유라 씨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아. 그때 이제 네. 그 최순실 씨가 학부모로서 알던 분의 네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였죠.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종범이라는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 수석을 시켜서 네네. 이쪽의 특정 기업의 네. 이익을 네. 주도록 한 것이 권한 남용이다. 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 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라는 네. 말을 네. 강조를 했거든요. 네네. 이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대통령이나 뭐 청와대 공무원 같은 경우도 네네. 예.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데 아. 이 사람들이 최순실 씨 예. 개인의 사익을 위해 이제 공모를 했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일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엔 그걸로 본 것인데 네. 그 뭐 8대 0이냐, 네네. 7대 1이냐, 네. 6대 2냐. 특히 네. 이제 대통령이 그
임명한 대통령 또는 이제 새누리당에서 임명한 그렇죠. 재판관들이 대통령 또는 새누리당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대통령 편에서 네. 판단하지 않겠냐 이런 네. 우려가 있었는데 네. 그 우려는 결국 종식이 됐어요. 네. 특히나 그 마지막에 안창호 재판관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이제 네. 추천해서 그 선출해서 국회가 선출해서 이제 재판관이 된 분인데요. 네. 이 사람의 보충 의견이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다라고 이제 이정미 권한대행이 마지막에 네. 읽어 내려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이 추천해서 이 사람 보수니까 이 결정에서 대통령 편을 들겠다. 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정말 가슴 한켠이 너무 이렇게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네, 생각했던 네. 게 뭐냐면 저희가 그 19번이나 촛불 집회 생중계하면서 매번 강조드렸던 말씀이 이게 진보 보수 네, 맞습니다. 좌우의 문제가 네. 아니다. 상식이냐 몰상식이냐 네, 네. 아니면 이게 법치냐 네, 네. 그 헌법 수호의 아니냐 관점에서 네, 헌법 수호냐 이제,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정의냐 불의냐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1+1 대통령 막 나와가지고 네, 네. 뭐 누가 하나 끼고 그러니까 만약에 선대식 기자가 대통령이 되면 네. 장윤선이라는 국정농단 실세가 비선 실세가 실세. 존재해가지고 제가 막 연결해가지고 막 네.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할 네, 수 네. 있는 그런 네. 길들이 열려야 된다. 이제 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전반적으로 90일이 넘도록 이 네. 재판을 취재하셨어요. 네네. 자, 오늘 마무리되는 역사적인 날인데요. 네네. 선대식 기자 오늘 대심 판정에서 마침표 딱 찍으면서 네네.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뭐 사실 제가 이제 그 뭐 세 차례 변론 준비 기일과 17차례의 변론 기일을 취재하기도 했지만요. 네.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이제 촛불 집회도 취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이제 주문을 읽으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뭐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서 촛불을 들었던 많은 분들 제가 또 취재하기도 했던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사실 좀 많이 울컥했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 문제가 단순히 뭐 보수 문제, 진보 문제, 뭐 이번에는 진보 쪽이 더 좀 힘이 세니까 진보 편을 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정의와 이제 부정의 문제, 상식과 불의. 비상식의 네. 문제라는 관점에서 이제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저도 참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울컥하기도 네. 했고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세월호 7시간에 네네. 대한 것입니다. 이게 끝내 정보를 네. 자료를 내놓지 않고 끝내 그 조사에 임하지 않은 네. 채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결국에는 밝힐 수 없었던 네네. 진실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도 이 문제가 네. 인용되지 못한 이런 네. 측면에 대해서 네. 4.16 연대가 논평을 내놨습니다. 세월호 7시간을 제외시킨 것은 상식밖의 결정이라는 것인데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세월호 참사 당일 직무유기를 탄핵 사유로 인용하지 않은 네.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네, 보충 의견. 네. 그 이제 김희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 네. 이두 재판관은 이제 탄핵 심판 변론에서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던 재판관인데요. 이 두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권한대행은 간단히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네.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다만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보충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의견을 하면은 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대통령들이 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하.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이 두 재판관의 보충 그렇군요. 의견입니다. 네. 성실한 직책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네. 본 것은 확실한 거네요. 네, 그죠? 네. 그렇지만 다만
조사에 임하지 네.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거가 맞습니다.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다.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네.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네, 계시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자체가 얘기가 안 된다고 본 것은 아니다. 네, 네. 이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말씀하신 부분도 그 결정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네.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그러니까요. 않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소추 사유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1년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에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정미 권한대행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세월호 이제 7시간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특검이나 검찰 특히 이제 그 압수수색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 행위 자체가 이제 이번 탄핵 그 심판에서 인정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뭐 전체 재판관들이 이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에 따른 대통령이 그를 숨기기 위해서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탄핵 소추로 인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역사적인 재판, 네. 세기의 재판을 우리 선대식 기자가 90일이 넘도록 네. 현장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팟짱 출연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피의자, 네, 민간인 네. 피의자 박근혜 씨 아닙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돌아간 분이 앞으로 검찰 조사 어떻게 받을지, 네. 그리고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네, 네. 구속 수사가 될지 네. 여부도 함께 취재해서 꼼꼼하게 잘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